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반이 넘었는데 지금 녹화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10시 31분이네요. 외부에서 지금 그 미팅이 있었는데 요즘에 9시 넘으면 음식집들 다 문 닫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일찍 들어와서 지금 빨리 영상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 주변에서 뭐랄까요, 멘토링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뭐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시황에 대한 루틴을 제가 전에도 한번 나만의 루틴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기만의 루틴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시장을 좀 뭐랄까요? 단순 명료화시켜서 좀 보는 그런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보는 그 루틴을 한번 좀 그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지금 그동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루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골프 선수 유세원 선수가 이 퍼팅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자기가 이 뭐랄까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루틴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화된 자기 어떤 루틴을 좀 단순화시켜서 꼭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지금 이게 항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이게 분기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월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뭐랄까요? 핵심 요소,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이 하나 바뀔 때마다 루틴을 좀 제가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현물 매수, 선물 매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달러 원 환율이 시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업종별로 어떻게 매수하고 있는지 1, 2번은 전체 시장에 대한 말씀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세 번째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외국인이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는 어떻게 종목별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증권사 HTS를 통해서 아침에 항상 정확한 이 시간은 아니지만 요 시간대에 합니다. 10시, 11시 10분, 1시 20분, 2시 30분 이렇게 정보를 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HTS로 보는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각 증권사들마다 아마 외국인 매매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소 외국인이 2,097억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3,848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외국인 매수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식을 사느냐, 거래소 주식을 사느냐, 선물도 사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선물은 대충 똔똔 수준이고요. 거래소는 매수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양쪽을 다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방향을 바꾸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방향은 그대로. 그 다음에 속도하고 그 다음에 강도의 어떤 호흡 조절만 좀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환율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각 증권사들마다 지금 환율 확인하기가 어려우시면 상품 선물이 있습니다. 상품 선물. 제가 보고 있는 여기서 보면은 선물 옵션 치면은 여기서 상품 선물 옵션 시세가 나옵니다. 상품 선물 시세, 상품 선물 현재가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미국 달러, 그 다음에 달러 선물, 이게 지금 선물 가격하고요, 지금 현물 가격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좋은 건 뭐냐면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14,719계약인데요. 이게 지금 한 계약이 10,000불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억 4,719만 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1096.50이죠. 1096.50입니다. 외국인이 달러를 팔았습니다. 이건 달러를 팔았기 때문에 달러를 팔았으니까 얘들은 뭘 가져가죠? 원화를 가져가죠. 그 원화를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어저께도 이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1096원이니까 1100원을 깼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상품 선물 옵션 차트, 자, 미국 선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지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지수로 보시면 이건 3년 국채고요. 미국 달러 연결지수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저께 1103원 요 연절이 있었다고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1100원을 깨고 내려갔죠. 1096.20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아침에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전체 외국인이 사고 파는지 요건 뭐 장중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요건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떤지 요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요. 오늘 좀 화면이 왔다 갔다 해서 좀 그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그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건 investing.com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스냅샷에 달러 인덱스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90.75입니다. 지금 달러가 91 레벨도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달러 약세가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그 화면이죠. 증권사 HTS에서 나오는 상품 선물 그 현재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우선 요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에는 업종별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거래소 보시면 외국인이 2097억을 샀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업종별로 운송 장비가 1,500억 매수했습니다. 이게 사실 오전만 해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오후 들어서 이게 갑자기 좀 늘어났습니다. 전기전자는 729억 매도였었죠. 그래서 오늘은 화학은 대체적으로 보면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 중에서도 화학업종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있어서 이쪽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약품 쪽도 좀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서비스업에 658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건설업, 전기가스업. 오늘은 보면 반도체 쪽에 전기전자가 729억 매도가 생기는 반면 다른 업종 쪽으로 매수가 이렇게 폭넓게 좀 이렇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어느 업종을 이것만 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면 반도체 쪽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있었지만 운송장비 쪽, 자동차 쪽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차 쪽이 오늘 좀 강하게 좀 붙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있어서 시간이 좀 다르게 했는데 평상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 증권사 그 HTS 보면 요 시장 속보라고 나옵니다. 시장 속보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거 다 아시는 분들은 너무 이게 싱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1시 10분 되면 한 번 또 넣어주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시 20분 되면 또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보시기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2시 30분 되면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컴투스다. 그러면 컴투스가 대충 그 시간쯤 되면은 이게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10시, 11시 10분, 1시 20분, 오후 2시 30분 정도 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몇 주를 사고 파는지, 외국인이 몇 주를 사고 파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수만 따로 볼 수도 있고요. 매도만 따로 볼 수도 있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순매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도 자 보시죠. 전체 시장 한번 보셨죠? 전체 시장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보셨고요. 환율 보셨고 그 다음에 업종으로 들어와서 어느 업종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시장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게 종목을 다 뒤져보려면 힘드시니까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에 어떻게 외국인이
기관이 사고 팔았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거를 제가 꼭 한번 좀 강조를 좀 시켜드리겠는데요. 인터넷에 환경 컨센서스라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걸 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업 리포트 하면은 기업 리포트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 리포트 하면 그 업종별로 산업 쭉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3일 날 나왔던 종목들 쭉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아침에 거론됐던 종목들 그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시면 상당히 아침에 보고서가 나온 종목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직접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환경 컨센서스는 지금 보시면 이게 무료거든요. 이걸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지금 보고서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쪽은 좀 약간 아쉽게도 전 증권사 그 보고서가 커버가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 키움 증권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를 싣지 않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권사들도 좀 있긴 있는데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유료로 돈 내고 보시긴 어려우실 테니까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이런 정도만 보셔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아니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보고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요 보고서가 오늘 나와도 당일날 안 움직이고 하루 또 이렇게 묵혔다가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확인하시는 그런 좀 성의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환경 컨센서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목 또는 업종 분석 리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보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환율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지금 모건 스탠리 증권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라고 그분도 이제 반도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요.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뭐 16만 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일단 쓰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원익 IPS라든지 이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신 업체도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루틴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한미약품이 백신이나 CMO로 지금 주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보도도 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러이러한 보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보면 한미약품 주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지금 파이자에서 영국에서 파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는데 이미 생산 계약들을 다 맺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미국도 곧 하게 되면 미국에서 쓸 것들도 거의 뭐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쪽까지 올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악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러나 이제 만약에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유통이 되고 그쪽에서 만약에 투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세계 영국하고 미국만 있나요? 그 이외의 나라들도 있죠. 그 이외의 나라들은 과연 어디서 생산해서 공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미약품이 지금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도 항상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지 이게 뭐 여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기관 외국인 동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단 물리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안 되는 종목들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물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바이오랩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커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성장성 있는 산업이다라는 게 제가
충분히 지금 그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거다. 그 어떤 그 기대에 대해서 뭐 저는 10분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거래가 좀 말이렇게 죽는다든지 이러면 좀 어려운 그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올라갈 때 좀 따라잡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VC 물량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어저께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오플로우의 이제 김재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또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회도 또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화생명도 이제 금리 상승의 해지 수단으로서 접근이 유효하다. 제가 수급 부담 제한적이다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이 시중은행 보유 지분 한도가 10%인데 이미 거의 많이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은행주를 사기 어려우니 금리 상승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마 생보사 특히 하나생명 매수가 최적의 선택지로 판단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한금융투자 보고서를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거는 중국에서 이제 게임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컴투스의 게임 그 판호를 발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뭐 우리 저기 그 컨텐츠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마라든지 이런 컨텐츠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바로 또 따라들어 흐름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되 중요한 거는 조정이 나온 후에 만약에 진입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높이 붙었다가 그 많이 일단 그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뭐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만약에 이제 이 뭐랄까요 조정 나오는 흐름이 양호해 보이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를 HTS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아까 그냥 그 시초값도 높이 붙었을 때 계속 외국인 기관에서 두들겨 팼습니다. 예, 보시면 주식으로 보시면 주가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무 길게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긴 음봉이 나왔죠. 윗그림자도 크게 달렸고 음봉도 길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뭐 지금 게임주에서 중국하고 관련된 회사 그러면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뭐 이런 것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요. 아침에 일단 11.25% 플러스로 붙었다가 종가는 플러스 5.75%로 마감됐습니다. 이게 음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지금 바로 뭐 여기 오늘 같은 날 그 진입하기보다는 좀 그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보시고 들어가는 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JYP 한번 볼까요? JY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21선까지 살짝 조정 주고 여기서 다시 고개 쳐드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얘는 43,210 플러스 10%로 끝났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좀 중국하고 다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한번 좀 그 게임주하고 이제 같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요.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늘 이렇게 거래가 빵 터졌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오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오플로우 이렇습니다. 오늘 공시가 나온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오플로우가요. 미국에다가 자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은 1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자, 주요 사업은 뭐냐면 투석입니다. 인공신장. 그래서 지금 얘네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건 인공췌장, 그죠? 인슐린 펌프였는데 여기 지금 투석이 됩니다. 투석, 인공신장.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100% 지분으로 하고요. 미국 내 신규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를 한다. 그 다음에 투석 관련 신사업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새로운 기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혹시 또 이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득 예정 일자는 12월 20일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보겠습니다. 설립에 따른 초기 자본금 자 100만 이게 뭐죠? 1
100만 불이죠. 100만 불. 100만 불. 100만 불에서 이제 1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초기 투자 후 지분율에 대하여 최대 30% 한도 내에서 창립 멤버 및 전문 CEO 등의 할당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회사 설립하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 영입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창립 멤버 및 전문 CEO라고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여기에 지금 그 대표이사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아마 들어오실 분들이 아마 대충 정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이쪽 관련된 그 투석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아마 영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갖고 있는 주요 기술이 그 뭐랄까요? 그 펌프죠, 펌프. 이 펌프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여기서 그 시너지를 그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상기 취득 예정 일자는 향후 취득과 추진 과정에서 미국 현지 사정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요 공시 이전에 뭐 사실은 공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오플로우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2호 패치 임상 시험 완료. 이 뉴스는 사실은 큰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 뉴스가 큰 뉴스가 아닌데 오늘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 뭐랄까 임상 시험 뭐 완료됐다는 게 뭐 당연히 그 잘 되는 걸로 시장에선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기사 그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3분차 들어볼까요? 주가가 2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2시 이후에 거래도 터지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 주가를 보는 그 시선들이 각기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큰 뉴스가 아닌데 주가가 움직였다. 그럼 이건 어, 뭐가 있구나. 누가 있구나. 그러면 이건 뭐냐면 별 뉴스가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뉴스인데 이렇게 주가를 한번 이렇게 땡기고 흔들고 했다는 거는 이건 누군가 의도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그 진입이 있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예의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대표님 그 여기 김재진 대표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바이오 랩은요. 지금 보시면 거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되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자, 거래가 계속 줄고 있죠? 거래가 이렇게 줄고 있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 쫓아잡으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굉장히 그 앞타모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지금 확 죽어 있죠. 이게 거래가 확 죽어 있을 때 보시면 여기 이제 윗꼬리 내지는 윗그림자 여기 지금 계속 위에서 쫓아잡으면 계속 물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좀 형성이 되고 움직이면 그때는 좀 따라잡으셔도 되는데 지금 요럴 때는요. 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점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만약에 좀 실리는 이런 국면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갈 때는 관계없는데 이렇게 거래가 좀 죽어 있을 때는 올라갈 때 잡으시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그 괴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고 바로 치고 올라가면 관계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화생명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그 연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이 이렇게 그 매수가 좀 들어오죠. 이게 지금 뭐 오늘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런 식이죠. 지금 오늘 보시면 전에 찍었던 2250원 고점을 또 베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쭉 장기 하락 이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중에 아예 이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어,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드 가셔서 뭘 볼까요? 미국 10년. 자,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가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국내 금리,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금리가 지금 가장 그 기준되는 금리라고 본다면 미국 10년물도 지금 0.938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0.938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계속 변동은 있지만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큰 흐름 보면 이렇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특히 이제 하나생명 같이 뭐랄까요? 그 고금리 확정 고금리 상품을 얘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부담금리가 그 4.4%라고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고금리 확정형 비중이 25.2%인데요. 부담금리가 4.4%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딴 데서 벌어가지고 이쪽에 역마진 생긴 거를 메꾸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마진 나서 메꾸는 이런 부분들이 그 부담이 좀 줄어들면 회사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그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보셔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요.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루틴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계속 그 평평한 그 트랙에서 육상 달리기를 하셨던 분들은 뭐 발밑에 땅을 안 보고 달려도 되죠. 다 평평하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요, 막 이런 겁니다. 뭐 좀 그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갈 때는 멀리만 보고 가다가는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발밑도 보고 때로는 그 먼 시야도 좀 내다보고 양쪽 다 이렇게 보면서 가셔야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좀 영상을 좀 마련했습니다. 한번 나만의 루틴을 한번 찾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